자, 부사를 하겠습니다. Day 96인가? 그지? 96. 자,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 이거 한번 봅시다. 부사라고 하는 거. 일단 부사라고 하는 건 어때요? 일단은 어떤 걸 배우든지 간에 정의를 아는 게 중요하겠지, 그지? 오케이? 근데 정의 자체를 갖다가 사실 명사니, 형용사니, 부사니, 동사니 이런 말들은 다 뭐야? 부사적인 용어란 말이야. 문법적인 용어란 말이야. 그래서 당연히 정의 자체도 원래는 문법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게 맞아요. 오케이? 우리나라에는 대부분 다 뭐 내용적으로 자꾸 정의를 하려고 하잖아, 그지? 오케이?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문법적인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그것은 여기서 출발해요. 자, 꾸며주는 말. 영어에서 꾸며주는 말은 명사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해요. 즉, 명사를 꾸며주면, 명사를 꾸며주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꾸며주는 놈이 있다. 명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이렇게 명사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했을 때 명사를 꾸며주는 놈을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문법적인 정의가 형용사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려요. 오케이? 이런 놈을 갖다가 우리가 형용사라고 한다. 오케이? 그리고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식하는 놈을 뭐라고? 부사라고 정의를 내요. 문법적인 정의가. 알겠니? 네.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가 뭐예요? 생각해보면 뭐 형용사라든가 뭐 동사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부사라든가 또는 뭐 그러니까 문장 전체. 여러분들 이런 거 일일이 외울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오케이? 수식하는 말은 명사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한다. 그래서 명사를 꾸며줄 때는 형용사, 그렇지 않은 것을 꾸며줄 때는 부사다. 이해하겠지? 오케이? 이런 문법적인 정의를 알아야 된다. 애들이 이런 문법적인 정의를 모르니까 자꾸 내용적인 정의만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형용사구하고 부사구, 명사구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 구. 그 다음에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명사하면 뭐 이름을 나타낸다는데 그럼 명사구도 이름이고 명사절도 이름이냐? 그거 잘못된 정의거든. 오케이? 알겠니? 그런 식하고 마찬가지. 그러니까 문법적인 정의로 알아야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게 구든 절이든 아니면 단어 하나든지 간에 어떤 형태를 취하든지 간에 그것이 만약에 명사를 꾸민다 그러면 형용사고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꾸민다 그러면 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겠니? 하지만 우리가 또 형용사라고 또 정의를 내리는 건 또 있지, 그지? 그지? 또 어떤 경우에요? 보호로 쓰이는 경우, 오케이? 이해하겠니? 오케이? 그런 경우도 역시 형용사다, 그지? 근데 어떤 보호, 이퀄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보호, 오케이? 이퀄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보호도 형용사다라고 또 정의를 내려요. 그지? 알겠니? 자, 어쨌든 여기에서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식하는 것은 부사. 부사의 정의는 이거 하나밖에 없죠. 문법 정의가. 자, 그럼 부사의 정의를 알았는데, 그러면 부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영작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부사는 어디에 놓아야 하는가? 이걸 좀 알아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 안 그러니? 그치?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어떤 놈이 어떤 놈을 꾸미고자 할 때는 보통 어디에 놓여서? 앞이야 뒤야? 보통은 꾸미고자 하는 놈이 예를 들어서 꾸밈을 당하는 말을 꾸미는 당하는 말 보통 뭐야? 앞이야 뒤야? 앞에 놓여가지고 뒤에 나오는 걸 꾸며주잖아 보통은. 그러니 안 그러니? 오케이? 이것도 역시 이런 식의 적용이 돼요. 뭐냐면 형용사나 오케이? 형용사나 이와 같이 부사를 꾸며주고자 할 때, 오케이? 부사를 꾸며주고자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 요 앞에서 요 앞에다가 놓고 요 놈이 얘를 꾸며준단 말이야. 그지? 이해하겠니? 아니면 선생님이 핸섬하다. 근데 선생님 핸섬한데 그냥 핸섬한 게 아니라 뭐야? very handsome하죠, 그지? 매우 핸섬하다. 그럴 때 우리가 very handsome 이렇게 하지 handsome very 이렇게 하지 않잖냐? 그지? 너 지금 지금 무슨 탄식이냐 그게? 긍정하는 거지?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여러분들 hard 했어요. hard. 열심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매우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very hard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지? hard very 이렇게 하지 않잖아. 이해하겠니?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치가. 그런데 그러면 또 뭐냐? 문장 전체를 꾸미고자 해요.
문장 전체를 꾸미고자 할 때도 우리가 이때는 뭐야? 부사가 앞에 놓여가지고 앞에 놓여서 뒤에 나오는 문장 전체를 꾸며줘요. 그치? 문장을 꾸며주자 할 때는 그치? 이해하겠니? 근데 약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동사를 꾸며줄 때는 좀 이게 약간 특이해요. 동사를 꾸며줄 때는 어떻게 해요? 동사를 꾸며주자 할 때는 우리가 보통 뒤에다가 오케이? 뒤에 와가지고 동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됐니? 아니 여태까지 여러분들 쭉 봐왔던 그런 그 문장들을 예문들 생각하면서 쭉 보란 말이야.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당연한 거죠? 이해하겠어요? 오케이. 자, 근데 요거하고 관련해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건 뭐니?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사일 때는 앞에 놓여서 꾸미는데 여러분들 뒤에 나오게 되겠지만 enough에 대한 것이 왜 시험에 나오느냐? 여러분들 뭐 이렇게 모의고사라든지 아니 학교 시험 같은 데서 왜 단골로 자꾸 enough의 위치가 나오느냐? 오케이? 그것은 바로 요거에 대한 예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enough는 충분한이라는 뜻도 있고 뭐예요? 충분히라고 하는 뜻으로도 쓰이죠. 그러니 안 그러니? 오케이? 그럼 충분한 하면서 명사를 꾸미고자 할 때는 어떻게 돼? 그때는 똑같아요. 우리가 명사를 꾸밀 때는 어떻게? enough예요. 충분한 음식 하면 어떻게 해요? enough food 이렇게 하잖아. 그지? 이해하겠어요? 얘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단 말이야. 별 특별한 것도 아닌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야? 얘가 만약에 충분히 라고 얘기하고자 할 때 충분히 어떠하다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어떠한 이런 식으로 부사적으로 지금 쓰이려고 할 때는 enough가 그러면 형용사나 부사를 꾸밀 때 어떻게 하느냐? 뒤에 놓여서 꾸민다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형용사나 부사를 꾸밀 때는 그러니까 즉 enough가 부사로 쓰였을 때는 이렇게 뒤에서 꾸민다. 오케이? 앞에서 꾸미면 틀린다. 오케이? 여러분 충분히 빨리 하면 어떻게 돼? 충분히 빨리 아니면 충분히 빠른 여러분들 fast enough 이런 표현은 굉장히 자주 들어봤지 그치? fast enough 오케이? 하지만 enough fast 이런 거 못 들어봤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치? 문장 속에서 그러잖아 fast enough 굉장히 자연스럽지 그치? understand?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됐니? 오케이? 대답 오케이. 자 그렇다면 정의를 알았고 그 다음에 부사는 어디에 위치하는가 그걸 알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눈여겨봐둘 것은 뭐냐면 다음과 같은 거죠. 여러분 부사에서 제일 많이 부사가 어떤 부사일 때 제일 많은 형태가 뭐예요? 부사에서의 제일 많은 형태 끝이 뭐로 끝나는 거? ly로 끝나는 게 제일 많잖아 그지? 오케이? 그럼 이 ly에 대한 요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특별하게 더 알아야 되겠는데 이 ly의 위치 할 때 여러분들 요걸 알아주세요. 첫째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당연히 ly로 되는 것은 이건 부사를 꾸미죠. 아니 동사를 꾸미지 일반적으로 그지? 이해하겠니? 오케이? 동사를 꾸미기 때문에 당연히 어때? 동사 뒤에 오는 거죠? 그죠? 오케이? 동사 뒤에 오는데 만약 목적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목적어가 있으면 당연히 목적어 뒤에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ly가 됐어? 오케이? 이거 별거 아닌데 근데 요게 문제가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동태를 쓰였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비동사 플러스 pp의 형태가 들어가 있는 거 그럴 때는 ly가 바로 요렇게 비동사 다음에 놓이는 게 일반적이다. 이게 일반적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걔는 예를 들어서 걔가 그 책을 갖다가 뭐 이렇게 어떻게 할까? 걔는 그 책을 아주 뭐 이렇게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썼다. 오케이? 하면 어떻게 돼요? He wrote 어떻게 했어요? He wrote the book carefully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겠니? 오케이? 자 그런데 이거 조심스럽게 썼는데 요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the book을 주어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다. 그러면 the book 어떻게 돼요? was written 그지?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carefully를 요 뒤에다 쓰느냐? 그렇지가 않다. 이와같이 ly에 관계된 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됐니? 오케이? 자, 그걸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더 알아둘 게 있는데, 자, 이게 LY로 끝나는 것은 다 어떠하게 이런 말이잖아, 그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말할 때 이런 거 있지. 뭐, 걔는 뭐 친절하게도 뭐 어떻게 해줬다. 이런 식으로. 그죠? 가령 예를 들어서 걔는 친절하게도 뭐 나 대신에 문을 열어줬다. 오케이? 걔는 친절하게도 어디 뭐 똑똑 이렇게 거리니까, 내가 좀 뭐 설거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친절하게도 뭐 나 대신에 이렇게 문을 열어줬다. 오케이? 이해하겠니? 그런 말을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친절하게도 뭐뭐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뒤에 나와 있는 얘기하고자 하는 뒤에 어떤 상황 그 자체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 안 그래? 동사 하나만을 꾸미는 게 아니고 이해하겠니? 동사 하나만을 꾸미는 게 아니고 뭐야? 뒤에 나와 있는 상황 전체를 갖다가 다 얘기하는 거지 않느냐,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LY로 끝나는 말이 이게 주관적인 어떤 판단, 오케이? 주관적 판단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LY가 주관적 판단을 나타낼 경우에는 동사 앞에 써준다. 동사 앞에 써줘가지고 동사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 전체를 꾸며준다. 이해하겠니? 오케이? 나타낼 경우에는 동사 앞에.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뭐 예를 들어서 걔는 뭐 친절하게도 뭐 문을 열어줬다 라고 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He 여기서 kindly 뭐 어떻게 돼? Answer the door for me. 오케이? 여러분들 그 answer the phone 하면 어떻게 돼? answer the phone 하면 전화를 받다 이렇게 되지, 그지? 그럼 answer the door 하면 띵동띵 누르면 해가지고 이 사람 예 이렇게 하면서 그 문 열어주는 게 바로 answer the door예요. 이해하겠니? 됐어요? 누구세요? 누구예요? 예 이렇게 해주는 거. 오케이? 됐니? 자, 그럼 봐라. 지금 여기에서는 왜 주관적 판단을 나타낼 경우에는 왜 동사 앞에 쓰느냐? 이걸 이해하지 않고 하면 다 외워야 되잖아. 또 맹목적으로, 그지? 그래 안 그래? 하지만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관적 판단을 나타낸다는 것은 이 전체 상황에 대한 거에 대해서 얘가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지? 이러하다는 것을. 그지? 이럴 때는 앞에서 쓴단 말이야. 이때는 친절하게도 어떻게 했다 이런 말이죠. 알겠니? 근데 그게 아니라 걔는 뭐야? 친절하게 말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 걔는 친절하게 말을 했다. 그럼 약간 의미가 틀리지, 그지? He spoke kindly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때는. 그래 안 그래요? 됐니? 이때는 단지 뭐야? 어떤 동사에 대한 그것만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이해하겠어요? 어떠하게 어떻게 했다 이런 말이야, 이거는. 됐어요? 걔는 뭐 예를 들어서 무뚝뚝하게 얘기했다. 뭐 아니면 걔는 뭐 상냥하게 얘기했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뒤에를 꾸며야 되겠죠, 그지? 그지? 하지만 요거는 뭐야, 이거는 요 자체에 대한 판단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냐, 그지? 됐어요? 오케이? 이걸 만약에 he answered the door 뭐랄까 kindly 하면 어떻게 하면 친절하게 문을 열어줬다 이 말이지, 그지? 이해하겠니? 느낌 알겠어? 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LY의 위치에 대해서는 요거를 참고적으로 아세요. 학교 시험과는 무관하다. 오케이? 학교 시험과는 무관한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을 쓸 때에는 영작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됐어? 네.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봅시다. Day 96 보면 여러분들 1번은 그대로 한번 보면 되겠어요. 그대로 한번 보면 되겠고, 그렇게 이제 동사를 수식할 때는 이렇게 뒤에서 보통 꾸민다. 근데 이제 형용사나 부사를 꾸밀 때는 이렇게 앞에 있는 수 꾸미지, 그지? 문장 전체를 꾸밀 때는. 이해하겠니?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ly 말고, 자, 여러 개의 부사가 나왔을 때, 여러 개의 부사가 나왔을 때, 그때 부사의 위치, 그 순서는 어떻게 될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알아야 되겠죠? 여러 개의 부사가 나왔을 때, 특히 방법을 나타내는 부사,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오케이? 이와 같은 것이 한 문장 속에서 나왔을 때 얘네들의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제? 오케이? 그거는 뭐예요? 바로 방장시다, 방장시.
즉 방법을 나타내는 부사, 그 다음에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그 다음 뭐야?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오케이? 이런 순서로 해서 우리가 부사를 쓴다. 알겠니? 오케이? 여러분들 거기 그 2번에 보면은 그 세 번째 문장을 한번 보세요. She worked hard at school yesterday. 이렇게 나오지. 그지? 방법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야. how에 대응하는 부사. 오케이?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보면 she worked hard at school yesterday. 이거 잘 봐요. hard 방법을 나타내는 부사가 나왔고, 그다음 뭐야? at school이라고 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왔고, yesterday라고 하는 부사가 나왔잖아.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왔잖아. 그지? 이해하겠니? 그러니까 순서 자체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방장시 이렇게 돼 있죠. 그지? 알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뭐 무질서하게 그냥 단어들만 이렇게 막 무질서하게 해놨는데 다음을 문장을 한번 써보시오. 해석 딱 주어지고 나서. 오케이?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이게 바로 표준 어법이다. 이해하겠어요? 네. 오케이.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실제에 있어서는 이게 방법이 먼저 오고 장소가 먼저 오느냐, 꼭 이런 식으로 쓰냐, 그거 아니야. 또 어떨 때는 이게 또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알겠니? 글을 읽다 보면. 하지만 표준적인 어법에서는 이렇다. 됐지? 됐니? 자, 그걸 알기를 바라고. 자, 근데 우리가 2번에서 여러분들 그 1번의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한번 봐봐. 목적어가 긴 경우에는 당구장 표시 두 번째. 목적어가 긴 경우에는 동사 다음에 부사를 쓰기도 한다. 이거 특별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미 수도 없이 봤다. 사실은 수도 없이. 오케이? 목적어가 길 경우에는 부사를 갖다가 뒤에 쓰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그 목적어 앞에 두기도 한다. 오케이? 그럼 어디에서 봤느냐? 너무나 당연한 건데,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해봐요. 걔는 그것을 나한테 설명했다. 어떻게 해요? 걔는 나에게 그것을 설명했다. 이렇게 하죠. He explained it to me. 이렇게 하죠. 그지? 그래 안 그래? 네. 오케이. 근데 이게 아니고 요번에는 걔는 나에게 어떠하다는 것, 오케이? 어떤 대절의 내용이 만약 왔다고 쳐봐요. 오케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진 않죠? 이걸 갖다가 he explained 한 다음에 여기 이제 대절이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맨 이렇게 to me. 이런 형태 없죠? 여러분들 못 봤죠?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이 자주 본 건 뭐야? He explained to me. 오케이? 그 다음에 that 어쩌고 이렇게 나왔지, 그지? 그렇지. 오케이? 자, 이것도 바로 그거예요. 봐. 목적어가 어떠니까? 기니까 어떻게? 짧은 부사구가 앞에 온 거죠. 그지? 목적어 앞에, 그지? 이해하겠니? 오케이. 많이 봤다. 또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봐요. 걔는 그 소식을 나한테 말했다. 뭐예요? He said the news to me. 이렇게 하죠. 그지? 그지? 근데 여러분들 막 그런 거 있지. 직접어법 있지? 어떤 사람 말한 걸 그대로 전달할 때는 걔는 나한테 뭐 이렇게 나 그 일을 사랑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거 할 때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하니 이걸? He said 한 다음에 I love him 뭐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to me 이렇게 하니? 이런 거 못 봤죠? 다 어떻게 했어요? He said to me 한 다음에 여기다 콤마 찍고 여기 직접 이렇게 걔가 말한 말 그대로 집어넣죠. 그지? 그러냐 안 그러니? 네. 수도 없이 봤잖아. 그지? 이해하겠니? 이와 같이 목적어가 길 경우에는 이와 같이 목적어가 길 경우는 어떻게? 그 부사구 짧은 부사나 부사구를 갖다가 목적어 앞에 둔다. 이미 여러분들 수도 없이 봤다. 그지? 됐어요? 네.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이게 왜 이렇게 그냥 무작정 외우지 말고 일단 이해를 하면 편하죠. 그지? 왜 짧은 거 목적어 길 경우는 부사구가 이렇게 앞으로 나갈까? 그럼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지금 투미만을 예를 들었는데 다른 부사가 많이 왔다고 해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이때 투미가 자칫하면 이 투미가 이게 혹시 대절 내에 요 안에 걸리는 것인지, 오케이? 아니면 이 문장 전체에 걸리는 것인지
혼란의 여지가 있단 말이지. 이해하겠니? 오케이? 이거는 이 툼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하고는 별개의 의미 단위로 해가지고, 그지? 별개의 의미 단위로 해가지고 요 놈을 얘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이 말이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이거 자칫하면 이게 목적어가 길 경우에 이렇게 요 뒤에 만약 툼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 투미가 이 대절 내에 요 내용 요 안에 포함된 것이 아닌가라는 혼란의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겠니? 오케이? 그러한 여인들 때문에 역시 짧은 부사구가 또는 부사가 이렇게 목적어 앞에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편합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영어에서의 커다란 원칙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and wait의 원칙이라고. 오케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and wait의 원칙이 뭐예요? 이 원칙이 뭐야? 영어에서 뭐든지 다 어때요? 소가 먼저 오고 작은 게 먼저 오고 큰 게 나중에 오죠. 그지? 원래는 우리가 내용적인 걸로 해서 많이 쓰잖아.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 앞에 오고 긴 시간이 뒤에 오잖아. 그지? at 3 this morning. 오케이? 이해하겠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좁은 장소가 앞에 오고 좁은 장소가 앞에 오고 넓은 장소가 뒤에 오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Seoul, Korea 이렇게 하잖아. 그지? 우리나라 말하고 반대란 말이야.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와 같이 어떤 내용적인 것뿐만 아니라 형태적인 것도 있어서도 그렇다. 짧은 게 앞에 오고 긴 게 뒤로 간다. 이해하겠니? 오케이? 그거하고도 또 이렇게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 있어요. 됐지? 오케이? 그래요. 자, 그거에 대해서 알기를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3번을 보세요. 2번에 3번. 2번에 3번을 보면은 자, usually, 그 다음에 often, never, always. 자, 이와 같은 부사를 우리가 무슨 부사라고 해요? 빈도부사라고 하지, 그지? 빈도부사. 요즘은 이제 말을 쉽게 하기 위해서 횟수부사 이렇게 얘기하죠, 그지? 오케이? 근데 다 뭐야? 빈도부사라고 하는 것은 how often 그거에 대응하는 부사죠. 오케이? 자, 빈도부사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 여기 보면 자, 이제 많이 쓰이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다. 원래 일반적으로 할 때는 뭐야? 원래 앞에 놓여서 꾸미는데, 그지? 동사를 꾸밀 땐 뒤에 놓여서 꾸몄잖아, 그지? 그 일반적인 거고, 그지? 또 우리가 부사 가운데 많이 보면 ly 이런 형태를 취하는 그런 부사가 많잖아, 그지? 이해하겠니?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요렇게 요걸 여러분들 알아야 되겠다. 됐니? 또 부사 가운데 뭐가 있어요? 빈도부사가 있잖아, 그지? 오케이? 이 빈도부사는 좀 다른 부사하고 좀 틀리게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얘는 문중에 위치한다. 문중. 앞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원서에서 이제 mid position 이렇게 하거든. 오케이? mid position. 오케이? 영어에서는 이렇게 있어요. 영어에서 보면 위치적인 얘기를 나올 때는 initial position, 즉 그 문 뒤 있잖아. 문 뒤. 그래서 이제 그 I라고 하고, 알겠니? 문중 해가지고 mid position 해가지고 이렇게 M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문미 할 때 end position 해가지고 E라고 해요. 이해하겠니? 오케이? 근데 그 중에서 문중이라는 의미가 뭐냐? 말 그대로 문장 중간에 오는 거냐? 그 개념이 아니고, 문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동사와 관련해서 위치가 정해지는 거야. 오케이? 동사와 관련해서 위치가 정해진다? 그럼 영어에서는 딱 하나예요. 문중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는 딱 하나야. 뭐야? 동사와 관련해서 위치가 정해지는데 그건 바로 뭘까? 일반화, 비조디. 알겠니? 항상 그래요, 항상.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야? 이 문중이라고 하면 얘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얘는 바로 일반화, 비조디를 얘기하는 거다. 즉, 일반 동사, 비동사일 경우에는 그 앞에, 그 다음에 비동사, 조동사일 경우에는 그 뒤에 놓인다 이거지. 지긋지긋하게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지? 일반화, 비조디. 됐니? 네. 오케이? 빈도부사는 위치를 어떻게 쓰느냐? 문중이다. 동사와 관련해서 위치해주는데, 그럼 동사가 만약에 일반 동사더라. 그럼 일반 동사일 경우에는 빈도부사는 그 앞에. 그지? 비동사나 조동사더라. 그럼 뭐야? 비동사하고 조동사 그 뒤에. 이해하겠니? 오케이? 응? 그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첫 번째 예문을 봐요. We often move outside for lunch. 이렇게 나왔지, 그지? 그치? 우리는 뭐야? 종종 뭐야? 점심을 먹으러 이렇게 바깥으로 나간다. 이 말이지, 그지? 이해하겠어요? 오케이? 자, 거기서 often의 위치를 봐요. often이 어디 있어? 자, 이건 빈도를 나타내는 거지, 그지? move라고 하는 일반 동사 앞에 있지 않냐, 그지? 됐어요? 네. 오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와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 좀 도움을 줄 게 뭐냐면, 빈도부사는 그런데 그거 말고, probably, 그 다음에 certainly, 이와 같은 건 분명히 ly로 끝나는 건데, 이것도 뭐야, 따로 분류해서, 따로 이렇게 이제 위치가 정해진다는 거죠. 알겠니? 오케이. 자, probably, 그 다음에 certainly, 그 다음에 still, already 뭐 이런 식이 있는데, 자, probably하고 여러분들 certainly의 경우는 우리가 이와 같이 문장 앞에서, 문장 중간에, 즉 일반화 비조 뒤에 쓰인다고 하잖아, 그지? 그지? 얘는 왜 그럴까? 얘는 왜 그렇게 쓰일까? 한번 잘 생각해봐요. probably라고 하는 것은 동사 하나, 그러니까 probably가 무슨 뜻이야? 아마. 보통 아마라고 외우지만은 사실 갖고 있는 내용은 뭐다? 10중 8구라는 의미라고 그랬지, 그지? 이해하겠어요? 그럼 뭐 maybe라든지 perhaps하고 같은 동급의 글로 치르면 안 돼요. 알겠니? 오케이? probably는 뭐다? 10중 8구의 느낌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아마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probably가 들어가 있으면 그냥 그 자체 전체를 갖다가 그럴 것이다 라는 느낌으로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됐어? 오케이? 그럼 생각해봐요. probably라고 하는 것은 그럴 것이다 이런 느낌을 얘기하는 건데 느낌이 그지? 그럼 동사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이야. 그거는 상황이 그럴 것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 안 그러니? 즉, 요 뒤에 나오는 그 동사적인 그 의미들 자체, 그지? 서술하는 그 서술 부분 전체에 대한 그 얘기를 할 거 아니냐, 그 가능성을. 그래, 안 그래? certainly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건 확실히 이 말이니까, 그지? understand? 오케이? 그래서 probably하고 certainly도 이와 같이, 오케이? 문중에 위치하는구나. 동사와 관련해서 위치가 정해지는 거구나. 하면은 외우기 쉽지. 그치? 오케이? 여러분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건 뭐예요? 실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 빈도부사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나오는 거는. 그지? 학교 내신에서. 내신에서 위치적인 느낌으로 얘기할 때는 빈도부사는 요거만 나오죠. 그지? 이해하겠어요? 하지만 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 됐지? 어차피 영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실질적인 지식을 키워야지. 그지? 그 다음에 still과 already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중에 위치한다. 여러분들 수많은 예들을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지? 여러분들 봐왔던 예문들, 그 문장들을 생각해봐. 그러면 still하고 already는 항상 이렇지, 일반화 비조들이 쓰였죠. 그치? 오케이? 자, 그걸 알길 바라고. just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almost도 역시 마찬가지다. 오케이? 됐니? 오케이. 자, 근데 뒤에 보면 only가 나와 있는데, 그지? only가 나와 있는데, 요게 바로 좀 중요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심각하게 뭐 다루질 않는데, 여러분들 독해할 때 이 only라든지 even이라든지 also가 이렇게 문중에 왔을 때 얘가 뭐를 꾸미는 거냐 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해석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요. 선명하게 안 되는 거지. 자, 여러분들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 우리가 일단은 저 지금 설명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even이라든지 또는 only라든지 또는 이렇게 also 이와 같은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초점부사라고 그래요. 초점부사. 초점부사라고 하는데 얘는 좀 조심해야 된다. 봐봐. 얘가 만약 이렇게 쓰였단 말이야. He 그러면 even bought her a new house. 자, 이렇게 있어요. 응? 오케이. 자, 이거 여러분 한번 해석해보자. 그럼 여러분들 거의 우리나라 학생 대부분은 다 어떻게 해석해? 걔는 그녀에게 새 집을 사주기조차 했다. 이 말이지, 그지? 새 집을 사주기까지 했다. 오케이? 응? 자, 이때 이분이 꾸미는 게 뭐야? 이때 이분이 꾸미는 건 뭐라고 생각해?
여러분 딱 하나밖에 안 떠올리지, 그지? even은 지금 뭐야? but 요것만을 꾸며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걔는 심지어는 뭐야? 사주기까지 했다 이 말이잖아. 지금 그런 느낌으로밖에 생각 안 하잖아, 그지? 그지? 근데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다. 응? 오케이? 지금 이게 글로 쓰여서 그러는데 실제 그 여러분들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이와 같이 even이라든지 on이라든지 also 이와 같이 얘네들이 지금 문 중에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거든. 오케이? 물론 바로 앞에서 꾸미기도 해요. 이해하겠니? 여기에서 even이라든지 on이라든지 얘가 꾸미고자 하는 놈 바로 앞에 놓이기도 해. 이해하겠어? 하지만 앞에 놓이기도 하지만 이와 같이 얘네들 이렇게 문 중에 놓일 수도 있거든. 놓일 수가 있는데 그게 만약 문 중에 이렇게 놓였을 경우 이때 얘가 꾸미고자 하는 것은 획일적으로 여러분들 동사만을 꾸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오케이? 실제 이렇게 말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얘가 만약에 얘가 꾸미고자 하는 게 만약에 he라고 한다면 얘에다 강세가 있는 거예요. He even bought a new house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이때는 뭐야?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뭐 걔까지도 그죠? 심지어는 걔조차도 걔가 그 너그 그거 말고 심지어는 그조차도 뭐야? 그녀에게 새 집을 사줬다 이 말이야. 이야기니? 딴 놈도 그 여자한테 새 집을 사줬는데 그 놈도 그도 걔한테 그녀한테 집을 사줬다. 이해하겠니? 오케이? 무지 좋겠지? 얘는 무지 좋겠다, 그지? 집이 몇 개냐 도대체가. 응? 근데 여러분들 요거는 그게 아니고 걔는 뭐야? 심지어는 사주기까지 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새 집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그냥 월세로 뭐 이렇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뭐야? 사주기까지 했다, 오케이? 응? 그때 어때? He even bought her new house 이렇게 되는 거야. 실제로 걔네들이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여기에 그거 강세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실제 말할 때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 그지? 근데 이걸 글로 쓰면 문제가 된다, 그지? 그때는 문맥상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됐어? 오케이? 요번에는 만약에 다른 게 아니라 he even bought her a new house 이렇게 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이때는 얘를 강조하는 거지, 그죠? 걔는 뭐냐면 걔는 누구에게도 심지어는 누구에게조차도 그녀에게까지도 새 집을 사줬다, 오케이? 이놈 돈 무지하게 많네, 이놈이. 그 명사잖아요. 뭐가? 희나 희나 허리요. 근데 부산은 명사가. 그때는 그러니까 even이라고 하는 것의 특수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여기에서 말하는 다 얘네들이 초점부사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까도 지금 자꾸 그러잖아. 어떤 일반적인 어떤 그 규칙이 있잖니. 오케이? 그런 규칙은 사실 그런 것만 된다 그러면 언어가 어렵지가 않아요. 오케이? 하지만 그렇게 일반적인 거 외적으로, 오케이? 일반적인 외적으로 특수하게 쓰이는 것들이 있잖아. 그지? 근데 그런 것도 무지하게 많거든. 오케이? 그런 거 여러분들 어떻게 돼? 하나하나 이런 거 자기 걸 만들어야지. 됐어요? 오케이? 자, 이건 뭐야? 누구에게까지도? 그녀에게까지도 뭐야? 새 집을 사줬다 이 말이에요. 됐니? 그 다음에 이건 뭐야? He even bought a new house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새 집까지도 사줬다. 반집뿐만 아니라 새 집까지도 사줬다. 이해하겠니? 됐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초점부사예요. 초점부사가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even뿐만 아니라 only 또는 also도 다 마찬가지예요. 됐니? 물론 이 중에서 even이라든지 only 같은 놈은 얘가 꾸미고자 하는 말, 그 바로 앞에 놓여서 꾸미기도 해요. 오케이? 앞에 놓여서 꾸미기도 하지만 이와 같이 문중에 쓰일 수도 있는데 문중에 놓인 경우에 있어서는 조심을 해라. 문맥상 이런 데 판단을 해야 된다. 실제로 들을 때는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만. 됐니? 오케이? 여러분들 이걸 알고를 해가지고 조금 더 차별화가 되는 겁니다. 됐죠? 됐죠? 오케이. 자, 그거를 알려주고 싶었다.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